안녕하세요 여러분, MZ쌤입니다. 오늘은 기말고사 대비특강 6번째 강의고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15차시 고려의 통치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 그리고 고려의 기틀을 닦았던 태조, 광종, 성종의 업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고려의 통치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중앙정치제도, 지방행정제도, 그리고 교육과 관리등용제도,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중앙정치제도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치제도는 크게 이성육부와 그리고 회의기구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성육부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발해를 공부할 때 우리가 같이 한번 배웠었는데요. 이 고려의 이성육부 중앙정치 시스템은 어디서 본뜬 거냐면 바로 당나라에서 건너온 삼성육부제도를 실시한 것입니다. 삼성육부제도를 따서 행정에 녹인 것인데요. 근데 개수를 보면 고려는 이성육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당나라의 시스템을 가져와서 차용하기는 했으나 고려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럼 이성육부 중에 이성을 먼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이란 건 말 그대로 두 개의 성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두 개의 성 중에 먼저 최고 관서로서 국정을 총괄했던 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성의 이름은 우리가 중서문화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중서문화성 표를 같이 보시면 이 중서문화성에서 최고 결정기구로서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럼 그 결정을 어디다가 내리냐면 바로 두 번째 성인 상서성한테 우리 이거 할 거야 라고 결정을 상서성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럼 상서성은 그걸 받아서 어떤 일 처리를 하냐면요, 바로 실무 행정을 담당하는데 혼자서 담당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것을 6개의 부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중서문화성이 결정을 하면 이 상서성은 이것을 받아서 육부에 각자 할 일을 뿌리는 역할을 했다. 그럼 여기서 이 육부가 행정적인 일을 담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성육부 시스템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이성육부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고려에는 독특하게도 회의기구도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 회의기구마다 다루는 안건들이 달랐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방과 군사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던 회의기구의 이름은요, 바로 도병마사라고 하고요. 도병마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면에 법의 제정과 격식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던 곳을 우리는 식목도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식목도감. 그래서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고려에만 있는 시스템이니까 중요하고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앙정치제도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지방행정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도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려시대 지방행정제도는 우선 첫 번째로 일반 행정구역인 5도가 있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도로 끝나는 게 총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우리가 일반 행정구역으로서 이 지역을 우리가 5개의 도다 해서 5도라고 하고요. 여기는 일반 행정구역이었습니다. 자, 일반이라는 글자를 봤을 때는 특수한 지역도 있었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상대로 특수군사행정구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요, 그 지역을 우리가 북계와 동계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북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말 그대로 북쪽의 국경, 그리고 동쪽으로부터 들어오는 해적들의 침입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설치한 군사행정특별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계와 동계를 합쳐서 계가 2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양계라고 합니다. 북계와 동계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우리가 4번 빈칸에 적어볼게요. 바로 양계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 특수군사행정구역으로서 북계와 동계를 합쳐서 이르는 말이 바로 양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도 수도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행정구역이 바로 경기도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 개경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을 우리가 경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여기 수도 개경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을 경기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고려시대의 지방행정제도는 5도 양계 경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고려시대의 교육제도와 관리 등용제도 보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육기관을 먼저 살펴보면요. 바로 개경에 설치되었던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 설치되었던 교육기관으로서 향교가 있습니다. 이 향자가 고향 향자다. 즉 시골, 지방에 설치된 교육기관으로서 향교가 존재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고려시대 광종이 시작한 과거제도,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 과거제도의 종류에는 문관을 선발하는 문과, 그 다음에 기술관을 선발하는 잡과, 아마 여기 잡학다식, 즉 여러 가지 과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뽑는 기술과인 잡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승려를 뽑는 승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특징이 뭐냐면 고려시대에는 무엇이 없다. 무인들을 뽑는, 즉 군인들을 뽑는 묵과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자,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굉장히 독특한 관리 등용 제도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그 제도는 왕족이나 공신, 고위 관리의 자손을 시험 없이 관리로 임명하는, 즉 지금의 아빠 찬스와 같은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우리는 음서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음서제도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문벌들이 본인들의 권력을 대대손손 재생산해내가는 도구로서 활용을 하기도 한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깊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네, 오늘은 고려의 통치 시스템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중앙행정제도에는 이성육부, 그리고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같은 회의기구가 있었다. 그리고 고려의 지방행정제도는 5도 양계, 경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교육기관에는 국자감과 향교, 그 다음에 관리 등용제도로는 과거제도와 독특하게도 음서제도가 있었다. 과거제도에서는 문과, 잡과, 승과가 있었고 묵과는 실시되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 잘 복습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